의사협회 파업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되고 있긴 하지만 파업 의사들은 지금 의사협회 등은 파업이 아니고 진료 거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의사협회는 파업을 주도할 권리가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찍는 단체는 파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의사협회 파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파업 아니라니까라고 계속 댓글 달지 마시고 제가 정정을 해드렸으니까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 대처하라. 문 대통령 지금 요즘에 문 대통령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칼자루를 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제대로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권 초반부터 우리가 희망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그 의사협회하고는 합의를 일단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전공의협의회가 합의 문안을 거부하고 진료 거부를 그냥 이어가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거 있잖아. 왜 나경원이 원내대표끼리 협상하고 갔더니 의총에서 부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 의료기관 휴진율이 10%를 넘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 역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지금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걸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고 이상 나오면 행정처분. 면허 취소입니다. 행정처분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금고 이상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이게 가장 강력한 조치거든요. 저는 이 기사 보는 순간 바로 면허 취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는 면허 제도로 시행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자격을 통과한 사람한테 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면허가 없으면은 의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의료 활동을 못 한다는 건 밥벌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통해서 국가의 행정 시스템 자체에 위협을 가하면 누구한테 이익입니까? 이익을 보는 건 자기들도 이익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결국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었는데 비난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유가 평소에 그 병원들끼리 같은 진료 과목을 하는 의료 그 기관들끼리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서로 뭐 불법 광고했다, 무료 광고법 위반했다,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광고쟁이들만 돈을 버는 그런 방식에서 그러니까 그 환자들한테 돈 벌어가지고 광고하는 사람들만 돈 버는 이런 방식의 출혈 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의대 정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합심해가지고 지금 행정력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법 59조 이런 건데 이제 공공재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사회 영역에는 누군가는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사실상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시내버스 모든 기사분들이 파업한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아요. 어떤 이유도 없이 식당이 아예 문을 안 열어요. 어떤 이유도 없이 모든 커피숍이 문을 안 열어요. 굳이 말하자면 모든 직업군 다 똑같습니다. 그럼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사회가 멈추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될 의사들이 이 시기에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면허 취소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만 그 의사고시 안 보는 대학생들 굳이 하지 마라. 왜 굳이 그걸 구제를 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의사라는 직능군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이 된 지 오래고 그 기득권이면서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거는 애초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변처럼 그런 정의로운 의사를 제외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의 하는 짓들을 보면은 우리 야수님 너무 착해가지고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 비난하고 싶습니다. 이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적고 그리고 병상 수는 의사 수에 비해서 6배가 많아요. 그럼 지금까지 소수가 가져온 그 누려온 부와 그 직업에 대한 리스펙트는 모두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민주정부니까 사실 만만하게 보는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빙고. 그냥 확 물대포 쏘고 진압해버릴까? 그렇죠. 화염방사기. 근데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 저는 대부분 납득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문제도 그렇고 가장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료 수가 문제 그리고 병원의 어떤 진료 그 시간이나 어떤 원가 구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의 경제적 수입 수준이 정말 생계가 곤란할 정도면 그것부터 해결해야겠죠. 의사들의 주장부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왜 그걸 가지고 오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모두가 고통스러울 때는 일단 고비를 넘긴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지.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자기 주장만 하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 대처하라는 말은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법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법대로 해라. 뭐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뭐 이제 뭐 가짜 사이비 뭐 변호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자기들의 행위가 원천적으로 맞다는 등 하겠지만 무엇이 더 우선이냐에 대한 법도 이렇게 적용하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 예를 들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질병이 창궐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국민이 죽으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국민이 죽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경우에는 국민 한 명이 생명을 잃어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304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가 어떤 행위도 거의 하지 않아서 사실 304명의 목숨이 죽었잖아요. 전쟁으로 목숨이 잃어 똑같은 거예요. 네. 무슨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교전이 있어가지고 304명의 국민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정광훈 사랑 러브젤 교회 같은 거나 저기 광화문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고령이야. 60대 이상이 30%가 넘어. 물론 거기에는 40대, 50대 있겠지만요. 근데 이 사건에 지금 사망하신 분들의 80%가 70대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막 퇴진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명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 전공의들이 지금 이 의협에서 합의해온 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직서 내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받아야죠. 사직서 내겠다고 하는 순간 완전 빡이 도는 거야, 우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면허 취소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면허 취소 시키는 거야. 나는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준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들 면허 취소하면 나중에 구제해 줄 거라고 하는 마인드가 의대생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의사고시 나중에 다시 보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자신들만이 특권의식을 갖고 사회가 부여한 공공재냐 아니야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구해야 될 의사들이 갑자기 치료를 거부해버려.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붙은 직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때려치고 나가면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뭐 할 거예요? 눈썹 문신할 건가? 근데 정신들을 좀 차려야지. 저는 사직서 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수많은 국민들도 박수 칠 겁니다. 근데 나와서 뭐 할 건데? 먹고 살만한가 보죠. 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하다 보니까 그런 기득권 의식에 계속 젖어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대변인께서 17년 이후에 걱정을 의료계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야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닌데 우선순위가 아닌 일을 가지고 지금 같은 시국에 이렇게 뭔가 땡깡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것도 남의 목숨을 가지고 문제지만 그분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의협에서 저희가 최대집 회장을 굉장히 꼴통 보듯이 보는데 그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퇴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를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자기들은 파업을 이어나가겠다. 뭐 진료 거부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집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취소 신청 비율이 89%랍니다. 나머지 11%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시원에서는 일정대로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은 의대생이 국가시험 취소 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진짜 안 볼 거야? 후에 응시 취소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후회할지 다지 맙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진짜로 멍청한 게 최근에 내가 이제 비판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인데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하면 자신들이 챙기고자 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이 쟁취 조건들 있잖아요. 이거 절대 못 가져갑니다. 지금 의사들 진료 거부 행위, 소위 지들 말하는 파업을 국민 90%가 반대하고 있는데 예. 그게 무슨 수로 자신들이 이걸 쟁취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는 뭐랄까 의사들 잘 생각해야 돼요. 같이 고생해서 자기들이 정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엄청 고생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까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집단 논리로 자신들이 스스로 포장하는 논리들 있죠. 그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부동산 논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기 다 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국가 정책 때문이거든요. 국가가 세금을 투여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교육받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부동산에 반영되는 건데 이 의료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사들이 잘나서 갑자기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과 국민의 협조가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의료기술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가 내가 의사가 된 건 내가 잘나서 의사가 된 것도 있겠지. 근데 그게 100%가 아니라고. 그 중에 일부분만 내 능력인 것이고 나머지는 사회의 자원을 자기가 사용한 거 아닙니까? 진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나중에 내 걸 챙겨야지. 지금 모두가 고통받는 이 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부자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졸부 새끼들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야. 내가 잘나서 돈 번 거야.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게 무슨 기업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든 뭐 했든 간에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사회가 없으면 부자가 가능해? 지들끼리만 살면 부자가 되는 게 가능하냐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세금을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의무를 갖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야. 이게 사회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전공의들 도저히 안 되면 의사 면허 취소시키고요. 그리고 의대생들 국가시험 취소해서 응시 취소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이명박근혜 때 이랬다니까요. 준법 법대로 해. 라고 하면 그 뭐 물대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대로 하면 찍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꼭 민주정부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요.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뭐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개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세게 나갈 때 부동산이든 뭐든 세게 나갈 때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고고한 가치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